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의 빅매치 오브 빅매치는 토트넘 대 맨유, 맨시티 대 뉴캐슬 경기입니다. 토트넘 맨유 경기는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 경기이고, 그 경기가 마치면 곧 맨시티 뉴캐슬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날새할 각이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날 새는데 큰 힘이 됩니다. 토트넘 맨유 경기에 대한 예측은 분분합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테너 감독의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가늠하기 어려워하고 있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라인업을 짜게 될지도 예측 불가입니다. 바르셀로나 전에서는 토트넘 B팀이 출전하고 매우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개막전 브렌트포드전에서는 토트넘 A팀에 히샬리송과 스킨만이 선발 출전했기 때문에 개막전 아예 교체로도 활용하지 않았던 포로, 사르, 로셀소, 솔로몬을 과연 기용할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메로가 전반 10분 만에 빠진 것도 어떤 큰 변수였는지 확인이 안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개막전에서도 풀 전력이 가동됐다고 보기 애매합니다. 브렌트포드전 경기 결과 후 토마스 감독은 의외로 브렌트포드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자평을 했더라고요. 역습으로 인한 공격 기회가 더 있었는데 골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면서 토트넘과의 경기를 그렇게 버거운 경기로 느끼질 않았습니다. 엔지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른 선수들을 언급하면서 특히 후방에 3명의 선수, 즉 비카리오, 반더벤, 우도지가 첫 경기였다는 걸 감안하면 토트넘은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건 감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후반전에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의적이라고 한다면 그 경기에서 후반 중반에 히샬리송을 빼고 손흥민을 톱으로 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이제 2라운드에서 더 발전된 토트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손흥민을 똑같이 활용하면서 가둬놔 버린다? 득점을 가장 잘하는 선수를 교체해버린다? 토트넘 응원마저도 경고가 뜨게 될 것입니다. 기대도 되면서 긴장되는 경기죠. 지난 시즌 손흥민은 맨유를 상대로 홈에서 동점골을 만들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맨유의 집중력이 떨어진 채 단번에 역습 기회가 생겼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케인의 환상적인 패스가 손흥민에게 연결되면서 손쉬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 케인의 마지막 듀오골이 되었습니다. 이제 케인이 없이 그 자리에 클루셉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조건 한번 접었을 것이고 슈팅 난사를 했을 확률이 높아지죠. 히샬리송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정확한 키패스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습 장면이 브렌트포드전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전력상 더 강팀인 맨유를 상대로 과연 역습이 없을 것이냐 한다면 분명 기회가 있겠죠. 맨유가 브렌트포드전처럼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을 리 없으니까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맞붙었을 때는 토트넘이 참혹한 분위기 상황에서 맨유를 상대했고, 전반전도 0대2로 밀리면서 정말 비참했습니다. 포로가 윙백으로서 수비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왼쪽에서 같은 방법으로 2번의 실점을 당했습니다. 동점이 된 건 맨유는 토트넘보다 체력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이어서 후반전에 당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죠. 이번엔 완전 다른 차원에서 맞붙게 됩니다. 손흥민에겐 이제 케인이 없다는 게 현실이고, 센터백 수준도 매우 좋아졌고, 맨유를 상대로 항상 점유율조차도 뒤졌지만 이번엔 최소한 대등하게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진 뭐 아니면 도가 되겠죠. 맨유가 강하냐? 글쎄요. 맨유는 울버햄튼을 상대로도 총 슈팅이 7개 뿐일 정도로 공격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드필더도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고요. 해설위원도 경기력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맨유 팬들도 경기력을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양 팀이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맞대결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라는 거죠. 맨유가 내려앉을 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손흥민다운 플레이에 도움 줄 수 있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우선 개막전에서도 후반전에 메디슨은 손흥민을 겨냥한 패스를 몇 번 시도했습니다. 메디슨은 개막전에서 바로 어시스트 2개를 쌓았는데 이미 케인의 10번도 받았겠다. 히샬리송이 케인의 역할을 한다는 걸 기대하기보다 메디슨에게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센터백들이 롱패스나 혹은 라인을 올린 상황에서 패스 하나에 손흥민에게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드필더들이 수준이 올라와서 마운트, 카세미르, 브루노와 경쟁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도지에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도지는 엔지 감독의 말처럼 첫 출전이었고, 아직 손흥민과 호흡이 맞지 않아서 상대를 위협하는 패스는 전혀 없었고, 그냥
영양가 없는 패스만 주고받았습니다. 우도진은 활동량도 매우 좋고 기본이 되어 있는 선수라서 일주일 동안 대화와 훈련을 통해서 손흥민을 이해하면서 좋은 패스를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히샬리송은 우선 어떻게든 좋으니까 골맛 좀 보자. 히샬리송이 왜 혹평을 받을까? 이 정도의 선수에게 6천만 파운드를 쓴 건 아닐 텐데 거의 3년 전 비니시우스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히샬리송의 브라질 국가대표에서의 득점과 에버턴에서의 득점들을 살펴봤는데 우선 브라질에서 득점은 순도 높은 골은 매우 적었습니다.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같은 어마어마한 선수들의 활약에 얻어먹는 것 같은 활약이었죠. 그런데 에버턴에서는 그래도 왼발골도 꽤 세고 헤딩으로 골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중거리 슛으로 골도 넣었습니다. 골로만 보면 양발에 헤딩까지 스트라이커로서 모든 걸 갖춘 선수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그때 에버턴에서는 히샬리송이 주인공이었거든요. 잘한다 해주니까 폼나게 하더만요. 그런데 토트넘에서는 전체 3골이 모두 헤더골입니다. 헤딩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얻어 걸릴 듯한 거죠. 콘테 감독이 자신감을 확 죽여놔 버렸다 보니까 좀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이든 자신감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도 슈팅이 겁이 난다면 손흥민에게 패스하든가.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는 손흥민의 골보다 누가 손흥민에게 좋은 패스를 해주는가입니다. 개막전에서 손흥민의 아쉬운 골키퍼 선방 슈팅은 동료가 패스해줘서 기회가 온 것이 아니라 상대 수비 맞고 넘어온 운이 좋은 패스였습니다. 현재 해설위원도 손흥민의 그날 경기에 대해서 평소대로 잘 풀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평소대로 볼이 오지 않으니까 기회가 없는 거죠. 토트넘에서 단연코 피니시 능력이 가장 좋은 선수는 손흥민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시티와 뉴캐슬 경기도 예측 불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는 뉴캐슬 원정에서 3대3으로 비겼고 홈에서는 2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뉴캐슬을 슈팅을 못 때리게 했을 뿐 중원에서는 매우 팽팽했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력이 더 극대화되면서 개막전에서도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5골을 퍼부으면서 현재 리그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에 맨시티와 붙을 때는 없었던 토날리와 이삭의 폼이 심상치 않거든요. 맨시티는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빠지고 맨시티가 우승후보 1순위라는 건 변화 없지만 맨시티에게 뉴캐슬은 부담스러운 팀임은 확실합니다. 서로 다 쉴 새 없이 매우 빠른 템포를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 두 팀 모두 빠른 템포에 손꼽히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미가 보장되어 있죠. 최소 맨시티 홈에서 뉴캐슬이 무승부 거두면 뉴캐슬 정말 사고 칠지 모릅니다. 어차피 1월 이적 시장에서 돈 써서 더 전력 보강하면 되니까 챔스 조별예선 통과까지만 버티면 되거든요. 올 시즌은 어떻게 해서든 맨시티 무너지는 골 보고 싶습니다. 토트넘도 맨유전 승리하면 여론이 달라지겠죠. 와, 이젠 기대가 아니라 긴장되네요. 캡틴 파이팅. 이상 윤수영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